며칠 전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듯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월급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며칠 동안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그렇다고 대출을 새로 알아보기에는 과정도 부담스럽고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면서 소액 결제 한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만 사용했던 기능이라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남아있는 한도를 활용하는 소액 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색하면 업체도 많고 설명도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몇 분이면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장 조건이 좋아 보이는 곳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광고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결제하기 전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문의하면서 먼저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원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행 방식과 비용에 따라 실제 정상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돈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금액은 약 3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도가 더 남아 있었지만 굳이 전부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액 결제로 사용한 금액은 결국 이후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범위만 확인했고 진행 전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결과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왜 처음 이용할 때 업체를 무작정 고르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빠른 입금이나 높은 정산율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비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개인정보나 인증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가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한도부터 전부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금액을 정하고 실제 받을 금액과 이후 청구될 금액까지 확인한 다음 결정하는 것.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이 순서였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한도 확인부터 진행 전에 체크할 내용까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정 댓글 바로 확인하세요.